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윈드 터널이라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미분 가능하게끔 만들게 하는 어떤 방법론을 제안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 역시 BLTB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티베이션 그리고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그 다음에 에벌루에이션 스터디, 그다음 컨클루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모티베이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시 여기는데, 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스칼라, 그다음에 PCA, 뭐 라이트, GBM, 리니어 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 분리된 하나의 오퍼레이터로 생각해 주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어, 이 논문에서는 이제 많은 오퍼레이터를 가진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싱글 모델로 대체하면 이런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물음에 항상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이 모델 그 대답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럽 모델의 경우 최소 2개에서 최대 43개의 오퍼레이터가 사용이 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사용되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은 최소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오퍼레이터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모델로 대체했을 경우 여러 가지 조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은 오퍼레이터 단위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파이프라인이 여기 위에 그 블럭 하나를 의미하나요? PCA나 라이트 네, BM 이런? 네, 네. 네, 작게는 이제 더하기 빼기서부터 스칼라, PCA 이런 크게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또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미루어 봤을 때 어떻게 오퍼레이터가 유기적으로 합쳐지고 활용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든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오퍼레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곧 딥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오퍼레이터는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이 파라미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전체를 목적에 맞게 튜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파이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뜻은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퍼레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그 미분이 안 되는 오퍼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디시전 트리, 워드 토크나이징과 같이 미분이 적용되지 않는 오퍼레이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트랜스레이트해서 모델을 구축합니다. 또한 카테고리컬 오퍼레이터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카테고리컬의 경우 인코딩을 통해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가 같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윈드 터널을 통해 해당 기법들을 모두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와 같이 변형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 이제 오퍼레이터들을 변형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산술적 오퍼레이터와 알고리즘적 오퍼레이터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산술적 오퍼레이터는 파라메트릭과 넌 파라메트릭이 구분이 되는데 파라메트릭은 SVM과 같이 내부적으로 파라미터를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넌 파라미터 메트릭은 시그모이드와 같이 값을 넣으면 바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넌 파라미터
리그의 경우 특별한 변형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적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숫자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적 방법론으로 구현이 되는 오퍼레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산술적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 형식으로 변형하기 유의하고 알고리즘적 오퍼레이터의 경우 오퍼레이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모든 파이프라인은 기존 파이프라인의 의존도를 따라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단지 기법을 바꾸는 것이지 모든 조건과 모든 그 정답은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술적 오퍼레이터는 보통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예측을 하고 로스 값을 구한 뒤에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이 학습됩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 번 모델이 정의된 후에 파라미터는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계속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문제를 트랜스레이트하여 학습 완료 후에도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 파라미터를 변형할 수 있도록 즉 이제 이 모델에서 빨간 B급만 없어지게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강조한 길게 설명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이제 부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드 연산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드를 다음과 같이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이때 temperature 같은 값은 이제 디폴트는 1이고요. 만약에 값이 작으면 이제 미분 추론 값이 급격하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 같은 경우는 dimension conical 베이직 벡터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AX는 0인 이제 0의 값을 이제 일반 해를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 얻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벡터라고 합니다. 이 벡터는 이제 n-1 차원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서 초평면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스홀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 노드입니다. 리프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리프 3의 값을 구하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때 C 같은 경우는 참여한 노드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값들은 이제 탄젠트 값을 활용을 하는데 이 탄젠트 값을 이용하는 이유는 -1이나 1로 값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false를 0을 할당을 한다면 false 값에 대한 노드는 자연스럽게 드랍 아웃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의도치 않은 편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탄젠트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최종 값을 구하기 위해 디시전 트리는 이제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히든 레이어는 nx 그리고 이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lx 그러니까 리프 값이고요. 이 리프 값을 이제 이런 공식을 통해 어떤 이제 값을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웃풋 레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리니어 값을 통해 리니어하게 값을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튜닝과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선택하기 위해 네 가지의 레벨을 정했습니다. 각 레벨이 증가할수록 이제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있으며 조금 더 이제 세심해집니다. 각 레벨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특히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L4인데
L4와 같이 튜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fully connected 되어 있다는 뜻,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체를 튜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카테고리컬 오퍼레이터입니다. 즉 이제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를 대체하기 위함이고요. 이제 원핫 인코딩은 업스트리밍 연산이 없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원핫 인코딩은 스파스해서 이제 여러 번 그러니까 빈도수가 잦지 않은 카테고리의 경우 데이터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덴스한 표현으로 이제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해시 인코딩입니다. 이제 해시 인코딩은 관계성을 주목해서 값을 변경하는데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인베딩 값을 표하는 이제 콜리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콜리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객체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게 튜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턴츠 알고리즘을 통해 이제 같이 인베딩하는 형식은 많았지만 이 변수 모두 특정 알고리즘을 운용해 차이를 만들어냈지만 여기서는 이제 fully connected를 이제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의 사항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엔드 투 엔드 방식을 구현하는데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모델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반화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의 로스 밸류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다른 목적에 맞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의 유입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세 가지의 장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각 변수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REC 같은 경우는 레코드 수 그리고 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뉴머릭 팩처의 수 그리고 CAT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그리고 UNQ 그러니까 유니크 같은 경우는 유니크한 카테고리의 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의 타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프리 프로세싱 1은 25회 이하 사용된 카테고리 삭제 그리고 프리 프로세싱 2는 프리 프로세싱 1과 그다음에 바이너리 인코더를 통해 투핫 인코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카테고리컬한 오퍼레이터를 변형한 값들을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 프로세싱 3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더 구체화가 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실험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1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1 같은 경우는 로지스틱 그리고 머신러닝 파이프 2 같은 경우는 1에다가 GBDT 모델을 더한 것이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3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팩토리제이션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SVM과 팩토리제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만든 모델로 유저 아이템 구조에 있는 데이터를 공간 벡터화해서 예측하는 머신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변수를 F 차원의 레이턴트 팩터로 매핑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의 중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팩토리제이션 머신 같은 경우는 왜 넣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현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채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설정 같은 경우고요.
이런 파라미터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튜닝 레벨은 L4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표를 해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WT의 성능이 10% 정도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GBM의 성능이 이제 약 3.5%를 앞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BM에 비해서 3.5% 정도를 앞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파이프라인별 오퍼레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음을 예상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프로세싱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프리 프로세싱 2가 ML 그리고 WT, 그러니까 윈드 터널 둘 다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핫 인코더가 적용된 것에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카테고리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원한 인코딩이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핫 인코딩을 함에 따라서 이제 계산량이 로그 C의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훨씬 더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단계가 정밀하게 튜닝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리 프로세싱 튜닝 파라미터를 정밀 튜닝함은 최근 인풋 이미지를 정밀 튜닝하는 그 최근 컴퓨터 비전 트렌드와 좀 적합하다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해체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테이블 4를 확인을 하면은 GBDT가 GBDT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변환한 것은 ML로 ML과 비교를 한 결과 성능이 좀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레이션 영역이 넓을수록 이제 정확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ML 같은 경우는 GBDT를 뉴럴 네트워크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WT 같은 경우는 이제 GBDT2 뉴럴 네트워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뉴럴 네트워크화했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 이제 웜과 콜드를 비교를 하는데 이제 콜드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드 된 거이고 그리고 웜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피처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재학습한 것을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한 결과를 반영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웜이 콜드보다 좋은 것을 봤을 때 유의미한 정보를 가진 초기화는 윈드 터널이 이제 그 파이프라인 3에서 진행을 한다고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이게 추가되는 것이 이런 리프 노드 벡터 그리고 팩터라이징 머신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정보가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이 웜 같은 경우도 기존 데이터를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일어났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스터디인데 이제 L2와 L3의 유의미한 차이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플렉시비티와 그다음 인덕티브 바이어스 간의 트레이드오프에서 유래됐다고 본 논문에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10%, 1%로 이제 데이터 양을 줄여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유니크 카테고리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L3와 L4에는 이제 좀 적은 데이터에 너무 오버피팅이 되었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이를 종합해 보면은 레벨이 낮을수록 이제
좀 더 일반화된 모델을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논문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윈드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이 되지 않는 머신러닝 모델을 미분이 가능하게끔 변형한 모델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에 따른 논리지 전달은 소타, 그러니까 GBDT를 뉴럴 네트워크 한 것에 비해 효과적인 성능을 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이제 새로운 접근법을 확인을 가능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